은호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희만큼은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성희가 보여준 따뜻함, 자신을 향한 진심 같은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간이식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느껴졌던 연민과 동질감이 은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균열은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지혁은 어느 날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희가 의뢰했던 건물 수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순간 은호는 멈칫했어요. 그동안 바쁜 일에 치여 그 문제를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죠. 그저 성희가 우진의 간이식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말. 잠깐, 이미 간이식 공여자는 있었다고 했었잖아.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를 못했을 리는 없었어요. 그 말이 은호의 마음에 낯선 의심의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은호는 또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어요. 예전에 성희가 했던 말. 어머니 생계 준비까지 해드리고 두굴이라는 좋은 회사 그만두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떠올리며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내가 엄마 생계 준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 사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 흔들림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결국 건물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건물 관리인은 성희에게 매수된 듯 은호의 질문에 애써 둘러대며 말했어요. 공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비가 와서 계속 못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장은 공사가 시작된 흔적조차 없었어요.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어요. 근처 부동산에서 확인한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전 임차인은 6개월 단기 임대였고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 임대됐어요. 그제야 은호는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우연히 마주쳤던 성희의 첫 만남,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던 그 말들, DNA 등록을 함께 하자며 내민 따뜻해 보였던 손, 그리고 어쩌면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우연. 그 순간 은호는 걸음을 멈추더니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독백이 터져 나왔어요. 혹시 나와의 모든 만남이 처음부터 간이식을 위한 목적이었던 건 아닐까? 내가 느꼈던 진심은 사실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몰라. 믿음과 희망이 무너지면서 은호의 다리는 결국 그 감정을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풀리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채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순간 은호에게 찾아온 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무너짐이 만든 깊은 상실감이었어요. 은호는 성희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성희의 표정, 말투,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고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목적이 있었던 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진심이라고 믿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의심의 그림자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필요했던 걸까? 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입양 당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은호는 엄마에게 입양 때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요. 엄마, 저 입양할 때 버려진 아이라고 들은 거 맞죠? 엄마는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래, 너는 버려진 아이라고 들었어. 그 말은 마치 천천히 떨어지는 비처럼 은호의 마음을 적셨지만 결국 돌처럼 가라앉고 말았어요. 정말 나를 버린 걸까? 하지만 은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들어야 할 이야기가 더 남아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입양되기 전 있었던 보육원을 직접 찾아갔어요. 보육원 원장은 오래된 기록을 꺼내 보여줬어요. 기록에는 발견된 아이, 이름 없음, 연락처 없음이라는 단 4줄의 글자만 남아있었어요. 은호는 그 순간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버려졌다는 느낌보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원장은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했고 입양 전 기록에는 보호자 없음이라는 표시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정말 버린 걸까? 아니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하나만큼은 분명했어요. 우진 오빠는 죄가 없잖아.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상처를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은호는 결국 간이식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났어요. 우진 오빠가 정말 내 쌍둥이 오빠가 맞는 걸까? 한번 믿음이 깨지니까 성희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은호는 성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간이식 하기 전에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오빠가 맞는지, 혈연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은호는 성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간이식은 예정대로 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오빠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성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만나게 해줄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은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무서워졌어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진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거였죠. 며칠 뒤 병원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됐어요. 문이 열리고 아주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너, 오빠? 아니었다. 이건 오빠가 아니라 너 지은호 너가 내 동생이라고. 우진은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간을 준다고? 은호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어요. 혈연이라서가 아니라, 소울메이트라서,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진은 끝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받아. 나는 그걸 받을 자격 없어.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짜 감사, 진짜 사랑이었어요.